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도 비트코인도 이도저도 아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 실적 부진 우려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3,000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적 이슈까지 악재로 끼어들면서 상승 모멘텀이 살짝 사그라진 모습입니다. 일단 CPI 자체는 상승률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미 확인된 만큼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완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월가 대형은행들 9곳이 이런 전망을 견지했습니다. 문제는 근원 CPI인데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를 뺀 인플레이션 상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소 엇갈리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예측치 나온 것처럼 펼쳐지게 될 때 과연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현재로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상황 자체가 증시나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줄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를 촉발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압박하는 변수가 여전하다, 아직도 그대로다, 이게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 하루하루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 SEC가 다소 신박하고 놀라운 이 한 문장짜리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 모두를 깜놀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리플 측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SEC가 반대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 리플 측이 무려 355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핵심 주장문은 20페이지인데 관련된 증거 성격의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량적인 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문장으로 되도 않는 소리를 해대는 쪽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반박을 하는 쪽, 뭔가 참 생각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CPI 발표 이후 상황을 자신있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모호한 흐름만큼 우리 심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 심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장 관련 정보 잘 체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름 최선의 대응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는 참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번에 24,000달러를 잘 뚫어주고 지지를 받나 싶은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는데 23,000달러 지지에도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아직 하락 추세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빠진 3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만큼 투자 심리 역시 큰 폭의 횡보 상황을 보인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1%대 초반에서 오르내리면서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CPI 공포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상방향이다. 중요한 것은 21,3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추세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24,500달러 위로 뚫어버릴 경우에 28,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의 하락 횡보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24,500달러 기준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관건은 지금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보다는 CPI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월가 대형은행들은 CPI 상승률이 6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1%에서 8.7%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전년 대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문제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5.9%에서 6.1%로 조금 오를 것으로, 또 전월 대비로는 0.7%에서 0.5%로 조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역시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CPI와 근원 CPI에 엇갈리는 결과에 시장이 환호할지 아니면 우려를 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중립적인, 나쁘게 말하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RBS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이 완화되면서 운송 비용과 시간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자재 가격 역시 내려오는 추세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인 압박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고려하면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분위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완화 상황은 중국과 대만 리스크에 따라서 아주 반대 방향으로 확 한 번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7월에는 둔화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랠리를 촉발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립토 파이낸스 AG의 트레이더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CPI 발표로 위험 자산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후 기업 실적 발표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려 있는 만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는 결과에 단기적으로 잠깐 흥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랠리의 동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TDX 스트래티지스의 CEO의 경우에도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CPI가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공개된 강력한 경제 데이터, 이 노동시장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고려하면 시장이 연준의 정책 전환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찔끔 완화된 것과 비교해서 노동시장이 워낙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갈 여지는 여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 달러 랠리가 다시 재개될 경우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을 앞두고 여러 직간접적인 소식들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더 머지를 앞두고 최대 5,0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라는 점도 파생상품 시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유투데이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훨씬 많고, 베팅 가격은 2,2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더리움 옵션 상품의 미결제 약정이 66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48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건데,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비트코인의 것을 이렇게 앞선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9월로 예상되고 있는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고, 이게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 꽤나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더리움 머지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런 점도 함께 지적이 됐는데, 머지 이전의 이더리움 콜옵션 수요는 엄청 크지만 머지 이후에는 노출 수요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다, 이런 뉴스 이벤트가 트레이더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하루 전 마크 큐반이 밝혔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이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포스체인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뜹니다. 안 그래도 요즘 채굴 이더리움 진영과 갈등 양상이 벌어지면서 조금 답답한 모습들 포착되고 있는데, 테더에 이어서 서클까지 이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절대 강자들은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몰빵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서클은 포스 지원에 따라서 USDC 온체인, 발행 서비스 등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USDC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발자, 이용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위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SEC 측의 한 문장짜리 기막힌 반응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리플 측이 SEC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법원에 무려 355페이지짜리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리플 측의 주장과 결론은 20페이지 분량이고 나머지는 이걸 뒷받침해주는 상황적인 증거, 기존 판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어째 이렇게 정량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도 양측의 대응은 이렇게나 많이 엄청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핵심 사안은 법률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 DPP와 변호사 기밀보호특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힘먼 스피치 공개해야 한다 이걸 놓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법원은 이미 이걸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SEC는 여전히 이번 명령 다시 재고해달라라면서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시한 상태이고 이번에 리플 측이 이에 대한 반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측은 사라 넷번 판사의 명령은 관련성을 발견하는 측면에서 어떤 에러도 없다라는 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는 힘먼 스피치 내용을 통해서 리플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 에셋의 증권 분류 기준에 대해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힘먼 스피치와 이번 소송은 당연히 관련성이 높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힘먼 스피치의 내용은 하위 테스트 기준 적용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돼야 한다는 점 함께 지적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같이 리플과 비슷한 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SEC 문건들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하나 공정한 고지 이슈와 관련해서도 리플 측이 사전에 SEC로부터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고지를 받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힘먼 스피치 문건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산업활동에 대한 SEC의 관점과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지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광범위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힘먼 스피치는 단순히 힘먼이 그냥 막 자기 개인 의견을 씨부린 게 아니라 SEC의 기업금융부 수장으로서 이 산업을 바라보는 SEC의 관점은 물론 하위 테스트 적용 기준, 이 당시 스피치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개가 돼야 하고 이걸 통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페이지 주장문 가운데 11페이지까지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적어도 논리적 영역에서는 리플 측의 완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리플 측은 넷번 판사가 힘먼 스피치를 내부 기밀 문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에러가 없다 이런 점 등을 강조하면서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이 왜 공개가 돼야 하는지 지금까지의 질의했던 논쟁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저 역시 XRP 홀더이다 보니까 리플 측의 편파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법원에 대응하는 태도와 제시된 문건들의 질적 또 양적 차이만 봐도 지금 이건 논리 싸움이 되지 않다라는 점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상황은 참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제 8월 한 달 동안에는 힘먼 스피치 공개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잘 공개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9월 13일부터 우리는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약식재판 브리핑 상황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체크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현재 달러의 가치가 실제 구매력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미국의 민간 영역에서 평균 주간 수입에 있어서 2020년 이후에 현재 달러의 가치와 실제 구매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달러와 인플레이션 상황이 적용된 달러의 가치, 이 구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냥 긴 설명 필요 없이 달러와 실제 구매 가치가 엄청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단기적인 시세 때문에 마음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